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특집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있어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1분기 중에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우리 시장의 리스크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는데요. 투자 심리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1분기의 업종별 수익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 탑5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수익률 탑3입니다. 1월 3일부터 3월 10일 기준인데요. 올 1분기에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전기 가스입니다. 약 10% 상승했는데요. 최근 러시아 사태와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수혜를 본 업종입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공요금이죠. 1월과 2월 연속으로 2%대 상승을 이어갔고 추가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올 2분기 중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 2위는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약 5% 상승했는데요. 코스피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섹터가 바로 운수창고 업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섹터 내에는 대한항공과 H&M, 페노시언, CJ 대한통운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률 3위는 건설 업종인데요.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건설은 두 대선 후보가 모두 강조했던 분야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죠.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 내기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 탑5 종목 보시죠. 먼저 코스피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석유가 약 223% 증가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연초 약 11,000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2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주의 주가는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대한제강은 약 100% 상승했는데요. 국내 상위 철근업체로 지난달 35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풍제약과 대성에너지, 화성산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신풍제약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3상 대상자 등록으로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판타지오가 무려 744% 상승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드라마 제작 소식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OCN의 신작 블라인드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판타지오의 작년 매출액의 약 73%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 2위 종목은 U&I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요. 다양한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U&I는 지난달 에디슨 EV 대상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연초 대비 336% 상승했는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네임을 포함해서 여러 신작을 성공시키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4위와 5위는 마이더스 AI와 제넨바이오입니다. 두 종목 모두 20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수익률과 국내 증시 상승률 탑5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교수, 그러면 지금 하락장에서 올 초 수익률 좀 잘 방어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네. 세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선. 대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두 번째 러시아. 세 번째가 국방. 전쟁이라도 할 수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올해 그 시장이 상승을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종목 개별 종목 장세에서의 힘을 좀 불어넣어준 섹터나 어떤 특징을 본다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특징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사태로 이제 불거지면서 나온 이슈들이 유가가 급등하고 상품 가격 급등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LNG가 대체될 수 있는 것이 결국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LNG선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수준은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선주에 대한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기술적받는 강하게 보여줬거든요. 이런 게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유가 관련돼서 올라간 것들 보면은 한국석유라든가 대성에너지라든가 유통 판매하는 회사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궁금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반사적인 상승이 나타난 것은
한 구간에서 어떤 테마 성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 트레이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지금도 사도 되냐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던지고 싶고요.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대선인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확연히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핵심의 이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권 교체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건설주들에 대한 심리가 확 살아나고 있죠.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 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과 국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방산주들이 움직이는데 방산주는 이전부터 K방산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네.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붙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최영동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원자재 급등세로 인해서 우려가 컸는데 금년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까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2022년도에 가장 좀 핫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좀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인플레 우려 그렇죠. 부분들이죠. 일단은 어제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7.9%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1월 달 그리고 2월 달 연속 넘어섰죠. 예.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들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또는 이제 장기 상승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휘발유 가격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유가가 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조금 더 시차를 좀 발생을 해서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 이후에 이제 휘발유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2월달 CPI에 대한 발표 이후에 뭐 급등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3월달, 4월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레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시장에 좀 짓누를 가능성이 네.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대 지금 러시아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기 제재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끝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싸우고 나서 악수하고 자 우리 화해했어라고 해서 그렇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네. 경기 제재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당분간은 상승 기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매파적인 상황 자체가 한순간에 꺾이는 것이 아니고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은 좀 장기화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수찬 교수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 시대를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시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원래 물가 상승은 또 자산시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네. 지금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서 3.7%라고 하고 은행 이자가 2%라고 하면 실제로 화폐를 들고 있어봤자 1.7%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결국 투자 대안에 찾아서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너무 시기상조고 너무 섣부른 생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FOMC 의장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고 네. 그분들의 발언을 우리가 기울였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길이 그려야 되는데 요즘 미디어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모 전문가의 어떤 발언을 인용해서 저는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보단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어서 과연 투자 대안은 어디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반도체. 예.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디램 가격이 제가 최근에 파악한 건 디램 가격이 점진적으로 현무가가 고정가를 넘어섰어요. 네. 3.97달러, 3.95달러까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디램 말고 낸드 가격도 키옥시아에서의 오염 팹 공장이 나오면서 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서 단기간 안에 10% 이상 상승했거든요. 결국 반도체 가격은 점점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전 되냐고 보고 또 하나는 제약입니다. 제약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데 올해 한미약품 유한양행은 FDA 승인권이 있다라는 거. FDA 승인권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게임입니다. 게임 업체들은 중국에서 올해 이제 펄어비스가 실적으로 모멘텀 실적이 반영됐고 보는데 중국에서 일을 한 30억씩 매출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없고 네.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관계없이 자주 국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비 증강 예산만 증액이 된다면 결국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자재주가 있는데 이 원자재주는 결국 금이나 은이나 상품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종목에 대한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혜주로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동 교수님. 예. 방금 전에 우리 최수창 교수님은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반도체가 생각나고 바이오가 생각난다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촌사람이라 하는지 몰라도 금이 생각나거든요. 자, 최근에 또 금값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지금 온스당 2,000불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2020년도 8월달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2,000불까지 단기간에 좀 올라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쟁 리스크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팬데믹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과거에 보여줬었던 금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다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현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네. 이 구간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비수익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가 될 것이냐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유가 부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20불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00불 초반대까지 빠지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시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가격 반영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스당 2,000불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뛰어넘기에는 좀 어렵지 쉽지 않다.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금을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결정을 짓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너무 고평가에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800불 정도가 오게 되면 네. 그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 이 인플레 해지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픽하는 종목이요. 네. SK하이닉스는 제가 96,000원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종목은 꼭 갑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네. 항상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혜주였고 네. 이익이 작년에 사상 최대입니다. 1974년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매출을 보여줬는데요. 작년에 매출이 10조 원대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대. 올해도 매출은 12조 원대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12조 원대까지 전망이 됩니다. 1조 2천억이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려아연을 보자. 금과 은, 아연 생산의 글로벌 탑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려아연 주목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전구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박 사업도 하는데 향후에 신성장 동력의 날개까지 달 수도 있다. 고려아연을 지금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영동 교수님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을 피해가자. 뭐 이것도 다 싫다. 우리는 인플레를 피해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강원랜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3%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원랜드가 속해 있는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원랜드가 개별적으로 좀 갖고 있는 이슈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입니다, 여러분들. 12월 30일 날 드디어 정부에서 이 강원랜드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해줬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영업장의 규모 자체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좀 풀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리오프닝 그리고 펜트업 수요가 좀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강원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매출액에 대한 정상화 부분뿐만 아니고 매출액에 대한 성장까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3%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늘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납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오늘 뭐 3%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계속 업사이드를 좀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고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고점 부분이겠죠. 한 3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3만 원대 근접을 하고 돌파라는 시점에서는 이 강원랜드뿐만 아니고 뭐 파라다이스가 됐든 GKL이 됐든 여행업종이 됐든 항공업종이 됐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뉴스플로우를 좀 확인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최수창, 최영동 고수와 함께 인플레 리스크를 해지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